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대한광통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엔비디아 젠슨 황의 언급으로 AI 테마에 편승하면서 급등을 했죠. 자, 젠슨 황의 언급 이전 AI 테마로 분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부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 이제 전쟁으로 수급이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중에 강력한 매수세가 겹치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와줬던 거고요. 자, 근데 지금 한 3일 전부터 전쟁 낙관론이 나오죠.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자, 그러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를 만큼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 달 새 1100%니까. 자,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죠. 자, 일단 광통신 관련주는 대다수 투자자들이 수익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할 이유가 없었죠. 다 수익권인데 물린 사람 없이 수익권인데 계속 오르니까. 근데 이게 한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이제 모든 투자자가 수익인 건 아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자들이 수익이 줄어든 것을 목격하게 되고 물린 투자자들이 생겼습니다. 매도 심리가 상당히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시세 차익이 더 적어지기 전에 매도해야 할까? 아니면 뭐 투자 경고라서 상승 제한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매도를 해야 할까? 나 이거 물려버렸는데 지금 빨리 정리해야 할까? 이제 과거에 오르기만 할 때보다 매수 심리는 당연하게도 위축이 되고 매도 심리가 강해지는 시점으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전쟁 있죠. 전쟁은 트럼프가 지금 협상이든 무력이든 곧 끝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일단 무력으로, 그러니까 전쟁으로 끝내면 증시 자금 이탈이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그 돈이 이동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보다 하락세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이 국내 증시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이제 다른 경우의 수인 협상. 협상으로 종전이 될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건 쪽으로 돈이 쏠리죠. 자, 지금 AI는 개발 단계, 성장 단계입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뒤를 바라보고 개발되는 중인 거죠. 근데 재건은 지금 당장 즉시 최대한 빨리가 전제이기 때문에 섹터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증시가 살아난다고 해도 미래 산업인 AI 관련 소부장 기업보다는 이 재건주에 쏠리는 게 당연하죠. 뭐 건설이라던가 에너지라던가 교통이라던가 인프라라던가 수자원, 뭐 통신 이런 데로 몰립니다. 여기서 통신은 대한광통신에게 해당이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광통신이 주목받는 것은 명확하고 반드시 필요한 소재로 급부상한 것도 맞지만 AI 인프라 밸류체인에서 최하단에 있습니다. 모든 기술 개발이 완료되고 상업화 테스트까지 모두 이뤄지고 소비자를 직접 맞닥뜨리기 직전에 깔려 하는 것이 광통신이기 때문에 수혜가 늦을 겁니다. 물론 당연히 수주 계약 같은 것은 먼저 나오죠. 시공을 미리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전쟁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내 종목이 이란이랑 미국이랑 무슨 상관이라고가 아니라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전쟁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한 달 유류비, 기름값이 비싸진 것처럼요. 즉 단기 테마성이 아주 강력한 종목이 테마가 광통신이고요. 증시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순간 역대급 실적인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급락했을 때 그 시점에 젠슨왕의 언급으로 수혜를 톡톡히 본 기업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국내 모 증권가도 냉정하게 말해서 현 시점 국내 광통신 기업 중에서 미국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납품하는 곳은 몇 곳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뭐 일부 기업만 샘플 납품을 시작하는 정도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똑같은 말이지만 지금은 전쟁 때문에 돈이 증시에서 빠져나가는데 우연히 이 시기 젠슨왕의 언급이 있었고 그 테마에만 돈이 몰리게 됐던 겁니다. 그 테마가 공교롭게도 광통신이었던 거고.
이때 젠슨항이 광통신이 아니라 뭐 다른 테마 얘기했으면 얘네는 1100% 수익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젠슨항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어떤 종목이든 어떤 테마든 1100% 상승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리스크를 수용할 줄 알아야 냉정해질 수 있고 수익이라면 수익을 더할 기회가 생기고 손실이라면 손실을 덜어낼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주가 전망도 조정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지금의 가격 단기간의 기대감을 너무나 먹어놨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4월 7일에 저도 대한광통신을 추천드렸습니다. 광전자도 추천을 드렸었고요. 수급이 멈추지 않을 때 추천했던 종목입니다만 단기 테마성으로 추천을 드렸던 거지 기업 밸류가 높다, 비전이 좋고 주도주의 성격이어서 추천드린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매도 심리가 압박되면서 이제 어느 타점이 고점일까? 언제 매도해야 나는 살아남을까?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현재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자, 제가 앞서 대한광통신 찍을 때 이 부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투자 경고 해제 요건에 대해서. 자, 이 세 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 기준이 있죠. 최초 판단일은 4월 24일이고 판단일의 조건, 1번 조건의 기준일은 4월 17일이고 4월 17일. 그리고 2번 조건과 3번 조건의 15일 전날은 4월 3일이다라고. 그러면서 드렸던 말씀이 13일, 14일, 15일은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16일은 약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최대한 높을수록 좋다였습니다.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를 읽어보면 이해가 되십니다. 자, 판단일 24일에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최초로 24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한 경우잖아요. 자, 그럼 5일 전날의 종가가 높습니다. 높은데 여기서 60% 상승이에요. 요거는 조건을 달성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만약에 5일 전날, 즉 17일이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24일 날. 그러니까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 드리블 하는 주체가 요걸 떼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투자 경고. 그래야 신용융자 매수가 가능하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살아날 테니까. 근데 이걸 떼려면은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달성하면 안 되겠죠. 이게 달성하기 어려우려면 17일 판단일의 1번 조건에 해당되는 요 17일은 주가가 높은 게 유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14일, 15일, 16일은 조정의 가능성이 높고 17일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4, 15, 16은 제가 맞췄죠. 3거래일 연속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제 17일에 반등하면 저는 투자 경고에서 나온 모든 힌트를 제공받은 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디테일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언급을 드리고요.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리스크가 있다면 피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한 달 사이 테마주 대부분이 수백에서 1000%로 급등. 그리고 투자 경고, 테마주 전체 급락, 증시에 악영향을 주던 전쟁의 종전 가능성, 실제 수준은 약하다는 근거. 자, 물론 반등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경고 딱지 떼면 급등하는 척해서 엑시트해야 되거든요. 누가? 주도 주체가. 상승할 때 올렸던 요 거래대금 이렇게 한두 차례만에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가면 개인들이 매수하지 않겠죠. 그래서 경고 딱지 떼고 경고 때문에 오르지 못했다는 인식을 준 뒤에 어느 정도 일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인 다음에 여기서 설거지할 겁니다. 아마. 자, 물론 큰 흐름의 예측일 뿐이고요. 디테일한 근거는 차트에서 일봉, 분봉 다 뒤져봐야 합니다. 지표 등에서 여러 가지 근거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근거를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 참여는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9860-6289
이 번호로 대한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바로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